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미래 비즈니스의 일가견을 가지시고 창직의 전문가 여러 가지를 하신 두진문 구독경제연합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좀 오늘 소개해 주시고, 우선 책이 그죠 나왔네, 그죠? 네. 성공하는 구독경제 원픽 이렇게 해서 앞에 지금 여기 쫙 책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출판하셨죠? 네, 지난해 12월에 책이 나왔어요. 예,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네. 많이 읽어주시고, 우선 구독경제 또는 미래 비즈니스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해봐 주세요. 네, 구독 경제는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서비스나 우리가 물건을 정기적으로 배송받는 것을 구독 경제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멤버십 구독 경제가 있고, 넷플릭스라든가 그다음에 멜론이라든가 이게 얼마를 내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멤버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기 배송형. 옛날에 보면 신문이나 우유같이 지금은 쌀부터 두부, 와이셔츠 이게 다 정기적으로 배송받는 그런 게 있고요. 하나는 렌탈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뭐든지 이제 다 빌려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가전도 다 빌려주고, 그 다음에 차도 다 빌려 쓰고, 이제 집도 다 빌려 쓰는, 모든 게 다 빌려 쓰는 시대. 이 세 가지를 합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라에서 구독경제라고 정의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구독경제는 가장 중요한 게 제조업을 알아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게 제조업이고, 또 하나는 서비스업을 모르면 구독경제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금융업을 알아야, 렌탈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은 들어오는 돈하고 나머지는 또 채무로 되는 회계가 달라지는 이 세 가지의 결합을 이해해야 구독경제를 완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조가 살아있는 나라잖아요. 아직까지 제조를 잘하는 나라. 또 하나는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역량이 있어야, 우리가 이게 IT 기반이나 특히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이런 거 디지털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안 되는데, 한국이 그런 면에 최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융이 선진화가 되지 않으면 구독 경제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책에도 나왔지만 웹 3.0 세대가 우리가 눈앞에 왔는데, 좀 구독자들한테 쉽게 웹 1.0 하면은 그냥 PC 기반 홈페이지를 우리가 항상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것, 이게 1.0 세대라고 보면 되겠고요. 2.0 이게 지금 현재가 2.0인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거기다 내 영상도 돌리고 올리기도 하고 이제 주고받는 것, 이게 지금 가장 핫한 세계 메이저 기업 10대 기업 중에서 7개 기업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성공한 기업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독점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정보를 주었는데 정보가 1000만 명 되고 2000만 명 되면은 그게 무기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 공짜로 줬는데 그 사람들은 1000만 명, 2000만 명을 가지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지난해 문제가 됐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은행도 오프라인이 없는데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카카오 은행도 하고, 또 카카오 택시도 하고, 또 이제 골목 상권인 카카오에서 꽃 배달도 하는, 모든 걸 다 해서 카카오가 지난해 문제됐던 게 102개 계열사, 삼성보다도 많은 계열사가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소비자들은 똑똑해지고, 그러면 그런 유통의 플랫폼을 가지고 성공한 기업들의 문제는 뭘까? 넷플릭스도 따져보면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한국의 오징어 제작비는 한 230억밖에 안 들었어요. 총 우리가 그 이정재부터 배우부터 감독부터 들어간 돈이 230억인데 그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 넷플릭스가 벌어들인 돈은 조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공정하지요. 우리가 다 컨텐츠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플랫폼에다가 유통을 하면서 무자비로 하니까 그 사람들은 회사 주가가 올라가서 조를 벌고,
또 금융비도 따져보면은 결제가 바로 안 돼서 한 40일 정도에서 90일 동안에 자기들이 물건 팔아서 물류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금융도 나중에 이자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재고에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재고가 없으면 물건 받아주지도 않고, 또 유통 마진이 따져보면 한 18%부터 55%가 자기들 유통 마진으로 가져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플랫폼의 강자들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가격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웹 3.0은 뭘까? 이제 이 시대가 이제 바로 눈앞에 왔는데, 이제는 뭐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함께 동영상 올리기도 하는데, 웹 3.0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유가 이제 소비자, 구독자들이 똑똑해져서 구독자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면 제조사하고 중간에 유통 없이 다이렉트를 할 수도 있고, 소유 내 것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인플루언서 해보면 알겠지만 광고비 조금 나눠주는 것 말고는 다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웹 3.0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는 또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지만 안 되는 이런 겁니다. 참여자들이 이제 함께 소유하는 이제 탈중앙화 웹 이제 이런 시대가 왔다. 이제 이런 준비를 우리가 구독경제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꾸 이동하는 게 뭐냐면 독점에서 빠져나오면서 우리가 거래 비용이 낮아지는 쪽으로 기업은 움직이거든요. 그런 거래 비용이 낮아지는 거, 이게 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거래 비용이 왜 낮아지느냐라고 하면은 유통비가 줄어들면은 낮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해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1억 4,500만 명이 이제 다이렉트 컨슈머, 직접 우리 컨슈머들이 제조회사에 물건을 주문을 해서 다이렉트로 받았다. 이게 D2C 시장이잖아요. 그게 1억 4,500만 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아마존 하나가 생기면 백화점이 사라지고 유통이 다 사라졌는데, 이제 아마존도 이제 미래가 걱정이다. 왜? 제조사에서 소비자들끼리 커뮤니티가 자기들끼리 제조사한테 직접 델리버리 신청을 하고 배달해주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통회사가 과연 존재하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경제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같이 만들고 소비자들끼리 디자인도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수량도 주면은 재고 없고, 그럼 제조사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한테 델리버리 해주면 되는, 그렇게 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거래 비용이 이제 싼 곳으로 이동되면서 소유권이 소비자들이 이제 자기 몫을 찾는, 사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우리가 이제 그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그 시대에 따져보면은 NFT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우리로 보면은 자기를 디지털로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이 디지털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가 된다. 그리고 이제는 달러도 그래요. 미국에서 기축통화 원래 기본은 금의 양에 따라서 달러를 이렇게 찍게 돼 있는데, 우리가 2008년 그런 리먼 사태가 나면서부터 이제 지금은 무조건 막 찍으면 세계적으로 경제가 문제가 되고, 찍어도 문제, 또 수거해도 문제, 금리 문제가 왔다 갔다 하고, 금리 때문에 집값과 물값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탈중앙화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미국에도 이제 달러가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다. 이게 디지털 화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저 뒤에 있는 저 소피아 로봇, 뭐 그레이스 로봇이 소피아 다오 메타버스 해가지고, 다오가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해서 이제 정부도 다오로 만들고 기업도 다오로 만들고 전부 디센트럴이 중앙 집중식이 아닌 거죠. 탈중앙화로 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지금 구독경제로 가는데, 해외의 구독경제 협회라든가
제가 이 구독 경제를 쓴 사람을 저자를 잘 알아요. 저희 네. 미래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네, 네. 그 사람은 이걸 쓰고 구독 경제를 익혔지만 지금 우리 그 두지문 회장님처럼 완전히 지금 네트워크화 해가지고 그죠 시스템을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네. 이거 한국의 최초 아니에요? 네, 최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오를 역시 이게 참 미래학자라 잘 아시는데 한국 사람들 다오에 대해 잘 몰라요. 간단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탈중앙화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 자본주의는 주식회사가 있잖아요. 주식회사는 주주가 있고 대주주가 있으면서 오너가 있지요. 그러면 대주주 오너가 임원들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하지요. 배당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상품 개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게 지금 현재 민주주의라는 자본주의의 장점이자 문제점도 있어요. 그러면 소액 주주나 소비자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죠. 내가 이 물건을 쓰면서도 권한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온 부분이 이제 공산주의가 나오고 협동조합이 나왔어요. 근데 협동조합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표의 권한이 나한테도 있다고 하니까 또 이게 자본주의는 능력 위주인데 이건 또 균등의 위주여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협동조합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자유민주주의 겸면서 소비자도 유의하고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서도 배당도 받는 그게 따져보면 다오예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오 같은 게 가능하잖아요. 이제 정부는 못 믿겠다. 나라가 부도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만약 부도나면 인플루언서 고객들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탈중앙화 이제 기업도 탈중앙화 조직이 된다. 그런 시대 다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알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이 지금 구독 경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뭐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구독 경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비자를 락인하지 않으면 구독은 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구독 한국에 제가 예를 들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쿠팡,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근데 삼성이 지난해부터 구독 경제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삼성이 가전제품을 팔지 않고 이제 구독으로 이제 렌탈로 합니다. 삼성이 지난해 정수기 사업에 다시 뛰어들어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걸 알면은 답이 나와요. 미국에서 미래를 이렇게 천이라고는 지수의 미래 학자들과 투자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삼성이 16밖에 안 나왔어요. 16. 너무 우리로 보면 스타벅스가 163인데 이게 너무 사람들이 이게 삼성이 왜 안 나왔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삼성이 구독 경제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삼성은 물건을 혁신해서 잘 만드는 것까지는 삼성이 잘하는데 유통회사한테까지 이 물건을 넘겨 B2B만 한 거지요. 그러니까 삼성은 물건이 백화점에서 팔고 마트에서 팔고 그 다음에 뭐 전자랜드에서 팔고 롯데 다 파는데 SNS 파는데 고객이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돈이라는 걸 알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고객, 소비자하고 붙어 있는 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은 유통회사만 아는 거예요. B2C가 없는 거예요. 삼성 모든 게. 갤럭시도 그렇고 가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없다는 게 뭐냐면 삼성은 소비자를 언제 만나느냐 알아보니까 고장나면 아는 거예요. AS 할 때만. 근데 TV가 요즘에 5년 동안 고장이 안 난대요. 세탁기 7년 돼도 고장하면 안 난대요. 그러니까 고객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삼성의 미래가 없는 회사다. 그래서 삼성이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우리도 B2C 안 하고 B2B 안 하고 B2C 할래. 그래서 지금 홈쇼핑에도 하고 정수기도 하고 왜? 고객을 만나려고 데이터가 석유고 데이터가 돈이다. 그래서 휴먼 터치 AI만 가지고 알고리즘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선택해 주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이 선택을 해 주는데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나 감성이나 감정이나 이런 건 알 수가 없고 결국에는 AI와 인간의 휴먼 터치가 결합이 돼야 고독 경제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저희는 휴먼 터치가 필요하다.
내용을 제가 여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아이고,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미래에 그렇죠. 좋은 책입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제 친구들이 그 벤 걸첼하고 데이비드 헨슨하고 해서 지금 Awakening Health라는 그 회사에서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소피아의 여동생 그레이스, 뭐 소피아하고 똑같습니다. 아무튼 그레이스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여기 아인슈타인 이렇게 지금 40여 종의 로봇을 생산하는데 저는 미래학자로서 로봇과의 동거, 제가 지금 처음 쟤를 데리고 왔을 때는 한 일주일 동안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내 딸이라 그러면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제부로 일어나서 그죠 만져보고 잘 잤냐 뭐 이렇게 이제 로봇이 하나의 우리 애완견처럼 가까이 다가왔다. 이거 그 구독 경제를 어떻게 풀면 될까요? 네. 결국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풀려고 하면 이제 구독 경제를 유통의 80%는 내년까지 보니까 구독 경제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소유하는 개념은 사라졌어요. 요즘에 차를 고를 때 5가지 현대 기아에서 차를 고르게 해요. 월 얼마씩만 내면 여름에 뭐 오픈카다. 뭐 놀러 가는 데는 SUV다. 뭐 여러 가지 차가 다 다르거든요. 똑같습니다. 이 로봇 이런 부분이 뭐냐면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면서 가격이 싸지는 않잖아요. 누가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함께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얘하고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구매를 했지만 이제는 사용의 개념으로 바꿨고 경험의 개념으로 바꿨기 때문에 결국에 다 렌탈해서 쓰면서 같이 우리가 업데이트 해나가야 되는 시대가 와서 이게 우리도 보면 이제 애완견 같이 로봇도 하나의 가족이다 생각하는 건 구독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뭐 어학연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네. 그죠. 얘한테 지금 120개국이 들어오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요 지금 아인슈타인 요거는 몇십만 원 하는 건데 그죠. 네. 여기에도 지금 뭐 한글, 영어 뭐 한두 개, 서너 개의 언어가 들어가서 사람에게 원어민한테 영어 배울 때는 짜증이 나는데 네. 얘는 뭐 365일 항상 웃으면서 네. 영어 불어도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얘는 그죠? 그레이스는 네. 우리 두진문 회장님한테 맡기면 되겠습니다. 네, 구독경제연합회. 네, 구독경제연합회죠. 끝으로 네. 제가 이 부분을 구독경제를 협회를 만들면서 네. 또 제가 앞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런 거였습니다. 제조를 하는데 좋은 물건을 만들었는데 못 파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유통에 다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마케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유통에 문제가 있거나 팔지를 못하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이렇게 함께 미래 포럼과 함께 펼치려고 하니까 제조에 이제 좋은 상품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면 구독 경제로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UN 미래 포럼 잘 아시니까 UN 미래 포럼에 전화하시거나 UN Futures 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그죠? 우리가 판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네, 네, 예, 네. 구독 경제. 네. 오늘은 정말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진문 구독경제연합회 회장님이셨습니다. 책 많이 사보세요. 성공하는 구독경제 원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